자, 29쪽.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근데 원래 좀 조심스럽네요. 우진 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진 씨는 이거를 갓포순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같은 말이에요. 갓포순, 갓잇순 막 이렇게 불러 선생님들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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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이렇게 6명이 있다. 얘네를 나열해라. 뭐 이런 거야. 나열을 해야 되는데, 순열을 해야 되는데 같은 것이 있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6개를 나열하고 싶은 거니까 6팩토리얼이란 말이야, 원래는. 근데 AAA 저 3개는 같아서 나열이 없어. 근데 나열을 그럼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게 나누기였잖아. 원순열 할 때도 4명이 이렇게 앉을 때 너가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똑같으니까 나누기 4를 했잖아. 그래서 4팩을 나누기 4를 해서 4-1팩 한 것처럼 나열을 죽여야 되면 무조건 나눠주면 돼. 이 3명의 나열 3팩, 얘 2명의 나열 2팩, 1명의 나열 1팩은 뭐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이에요. 근데 뭐 별건 아니다. 불필요한 나열을 죽여야 되니까 저렇게 해주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최단거리 문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세어보세요. 이러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지, 세기에는. 중학교 때야 좀 간단한 걸 냈어서 세일만 했는데, 이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네가 내비게이션, 그 경로를 짜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 도착이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 right, R, 위로 가는 걸 up 이렇게 썼어. 그러면 물리적으로 오른쪽 4칸, 위로 2칸을 꼭 가야만 해. 그러다 보니까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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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up을 나열해야겠더라고. 얘네들에 대한 배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배열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RU, RU, RR. 그죠? 이걸 한번 내비게이션으로 진행을 해봐. 그러면 right up, right up, right, right. 이거야. 그럼 도착하잖아.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 6개 중에서 4개가 같고 2개가 같다. 이게 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65, 4321, 4321 약분하고 65, 30을 2로 나눠서 답이 15인 거죠. 근데 이거 비장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니, 비장의 방법이라기보단 여기에다가 막 이상한 짓을 해. 막 물도 엎지르고 막 찢어지고 막 지랄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거 풀 때 좀 헷갈리거든? 이런 거 쓰기가 딱 힘들어. 그런 훼손이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지. 근데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한 가지고,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한 가지고,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한 가지야. 그러니까 그 길목들마다 1을 써. 근데 여기로 오는 방법은 요 한 가지랑 요 한 가지가 합쳐지는 거야. 합의 법칙이에요. 왜냐면 여기로 갈 때 이렇게 가거나인데 둘은 또는이니까 더해야 되거든. 얘는 2라고 쓰면 돼. 여기로 가려면 여기까지 온 2가지에서 자, 여기까지 이거를 내가 여기서 여기 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줄게.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P라고 하면은 A에서 P로 2가지 길로 갔어.
P에서 C로는 한 가지인 거야. 그럼 A부터 C까지 가는 부분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거든. 그러니까 2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법은 이 경우를 그대로 가는 거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합류를 하네, 하나를. 그래서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류하는 것은 더하면 되는 거예요. 2, 1, 여기는 3. 3, 1, 4. 4, 1, 5. 오케이? 3, 3, 6. 6, 4, 10, 15, 15.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노가다가 맞지만 합의 법칙으로 푼 거야. 합의 법칙으로. 그래서 얘는 약간 좀 훼손되어 있을 때 몇 번 푸는 걸로 보여줄게. 31쪽 갑시다. 필수 9번에 같은 것 111, 23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정수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0, 1, 1, 2, 2, 2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 정수. 근데 여섯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중요한 건 0이 여기 뭐다? 그죠? 그래서 1이 여기 올 때랑 2가 여기 올 때를 나눠서 풀어야 돼. 1이 여기에 오면 그건 한 가지야. 1이 두 개가 있다 해서 두 가지를 하면 안 돼.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잖아. 경우의 수라는 게 1이면 여기에 1이 오는 법은 두 가지가 아니지. 너야. 여기에 너가 오는 법은 한 가지야. 너가 그냥 오는 거니까. 그치? 개수로 세면 안 돼, 자꾸. 1이 여기 왔어. 그럼 1, 2, 2, 2, 빵. 그거 가지고 배열하는 거거든. 그럼 1, 2, 2, 2, 빵이니까 총 5개죠. 5팩토리얼. 근데 2, 2, 2. 3개가 똑같으니까 3팩토리얼. 그냥 2가 여기 왔으면 2 하나 제거하고 5개 중에서 2개가 같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계산들만 잘해주면 돼요. 마지막 3번은 11122 중에서 4개를 택해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의 개수. 그럼 4개를 택할 때 111이거나 112이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111이면은 4팩 나누기 3팩 112이면은 4팩 나누기 2팩 2팩 더하면 되죠. 따로따로니까. 필수 10번에 투모로우에서 8개를 나열할 때 근데 투모로우는 사실 너네가 영어 단어를 모르지는 않잖아. 그러면 그거를 웬만하면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따로 쓰는 게 좋아. 봐봐. T, O, M, O, R, R, O, W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같은 게 몇 개고 다른 게 몇 개인지 보이죠? 그래서 양 끝에 5가 오도록이니까 5, 5, 양 끝에 배치 하고 남은 6개 계열인데 같은 게 얘네 둘밖에 없네. 그러면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러면 끝인 거죠. 그 2번에서 어그리먼트인데 모음 아이오예요. Y 뻑큐다. Y는 안 돼요. Y는 반모음이래. 나도 모르겠어.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Y는 아니래. 자, 그 다음에 필수 11번. 요거 좀 중요해요. 필수 11번.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 제목이 순서가 정해진이죠. 이것도 아이디어인데 고3 혹은 이제 지금 이제 수능 친구들이 많이 까먹더라고. 순서가 정해지면 같은 것으로 보면 돼요. 순서가 정해지면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나랑 차은우랑 A, B, C가 있어요. 근데 5명을 나열을 할 건데 나는 항상 차은우보다 먼저 서래. 앞에 나오래. 그렇게 되는 나열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나랑 차은우는 같은 걸로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왜 같은 것으로 보냐면 X, X 약간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A, B, C 이렇게 생각해서 나열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죠. 그때 요거의 예시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A, X, B, X, C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열을 했을 때. 그때 먼저 나온 X에다가 나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나중에 나온 X에다가 차은우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차은우보다 먼저 나오게끔 배치가 되잖아. 그래서 순서가 정해지면,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앞에 나와라, 뒤에 나와라, 혹은 뭐 숫자 1, 2, 3, 4, 1, 2, 3, 뭐 A, B, C가 있을 때 숫자끼리는 크기 순으로 나온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걔네들을 같은 것으로 보고 풀면 돼요. 얘네를 X, X, X 이렇게 놓고서 풀면은 먼저 나온 제일 처음에 나온 X에다 1 넣고 두 번째 나온 X에 2 넣고 세 번째 나온 X에다 3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구나 를 이해하면 이제 얘도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한 유형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랑 차은우랑 카리나랑 윈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A는 강아지야. 그때 이 5개체를 가지고서 나열할 건데 남자에서는 내가 먼저 나오고 여자에서는 카리나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대. 그렇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러면은 여기 둘만 순서가 정해져 있고 여기 둘이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을 같은 걸로 봐야 돼서 XX. 얘네 둘을 같은 걸로 봐서 YY. 이렇게 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2세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 보면은 저거 어떻게 읽지? 클러메이트야? 클라이메이트? 기후? 기후? 나 영어 잘해. 못하진 않아. 근데 7개를 나열할 때 메이트는 순서대로 나열하래. 그럼 C, L, I,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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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배열하는 법이 7팩 나누기 4팩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 자, 필수 12번. 자,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막 문제에서 조금씩 옵션이 생겨요. A에서 C를 거쳐 가려면 무조건 요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 최단 거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C에서 B로 갈 때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라이트, 라이트, 다운, 다운 4팩 나누기 2팩, 2팩 또 라이트, 라이트, 다운, 다운이잖아. 그럼 4팩, 2팩, 2팩
이게 답이겠죠? 이렇게 곱하면 끝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필수 13번 가보시면 여기서 중간이 이제 합쳐져 있죠. 그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장난질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되냐면 경유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곳을 설정을 해줘야 돼. 근데 혹은 이렇게 풀어도 돼요. 선생님 그냥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서 여기를 지날 때를 빼도 되는 거 아닌가요? 좋아요. 그것도 답이에요. 여기는 못 지나가는 곳이니까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게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지나갈 때를 빼도 되지 않냐? 그래도 돼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 때는 반듯하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훼손이 되어 있을 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푸는 방법은 보통 경유지 설정이거든. 그래서 경유지 설정으로 풀어본다면은 경유지는 진행 방향에 가로지르는 대각선으로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내가 A에서 B로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럼 이 진행 방향을 가로질러 가는 대각선이면 이렇게 그어주라는 거야. 이렇게 경유지를 설정을 해야 돼. 근데 그 경유지 설정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 괜히 그림에다가 삐딱하게 하다 보면은 실수로 잘못 경유지를 설정하는데 거기 뭐 답지에는 막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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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잡아서 푸세요라고 돼 있잖아. 이게 올바른 경유지 설정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경유지를 설정해야 되냐?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항상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취향이야. 자기 취향으로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여기랑 근데 꼭 지켜줘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초록 색깔로 설정한 기준이 뭐냐면 이 각각의 초록 색깔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다 똑같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까지 가려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가야 되죠. 여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가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다섯 번의 기회를 똑같이 썼는데 겹치지 않아야 돼.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죠.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지. 그러니까 다섯 칸이라는 기회를 똑같이 썼는데 여기에 도착했거나 또는 여기에 도착했거나 또는 여기에 도착했거나 또는 여기에 도착해야 돼. 그래야 합의 법칙으로 풀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경유지를 설정할 때 반드시 그 경유지까지 도착하는 칸수가 똑같은 위치로 경유지를 설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황 색깔을 설정하고 대각선으로 자기가 잡겠다고 해서 막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찍는 애도 있어.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여기 주황색은 몇 칸 간 거야? 4칸. 근데 여긴 5칸이었잖아. 얘랑 얘를 같은 경유지로 설정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얘랑 같은 경유지는 어디일 수 있냐면 여기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4칸이잖아. 하나, 둘, 셋, 넷. 여기일 수 있겠지. 그래서 경유지를 잡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고정된 건 없어요. 근데 보통은 대칭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잡는 게 맞아. 그래서 답지는 초록 색깔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P, Q, R, S 라고 설정해서 A, P, B, A, Q, B, A, R, B, A, S, B 4가지 케이스를 푸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너무 귀찮은데요? 해야 돼요. 별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돼 원래. 그래서 A, P, B는 이렇게 바운더리를 잡아서 해야 되거든.
라이트 업이죠. 이거는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이다. 그지? 여기서 여기 가는 법은 그냥 스트레이트야. 하나밖에 없어. 곱하기 1. 그럼 끝이고. 그 다음 Q로 가는 법은 라이트 업이다. 그지? 이거는 5팩 나누기 2팩 3팩이네.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건 라이트 업이야. 5팩 나누기 4팩이다. 그치? 그래서 이거랑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AQB. R은 라이트 업이니까 5팩 나누기 4팩. 그 다음에 R에서 B로 가는 거는 라이트 업이니까 5팩 나누기 2팩 3팩. 요거랑 요거 곱해서 구해주고. 마지막 얘는 스트레이트로 가서 1. 여기서 여기 갈 땐 라이트 업. 5팩 나누기 4팩. 그 네 가지 케이스 다 더해주면 돼요. 근데 뭐 솔직히 계산해야 되는 건 다 이런 계산들이니까 막 엄청 복잡한 계산은 아니거든. 쓰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웬만하면 이제 답지풀이처럼 저렇게 경로를 다 케이스로 써서 꼼꼼하게 푸는 게 좋고, 거기 이제 다른 풀이 해가지고 요 중간을 지나갈 때를 풀죠. 사실 결론적으로 그게 더 좋은 풀이죠.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10팩토리얼 나누기 6팩 4팩이 전체 경우죠. 그중에 여기 지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 나누기 3팩 2팩.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똑같이 5팩 나누기 3팩 2팩. 그걸 빼도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아까 했던 그 1111 써가지고 푸는 걸로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2, 3, 4, 5죠. 3, 6, 10, 15지. 4, 5, 6, 7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기는 요 10이 직진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10 곱하기 1이다. 길이 하나니까. 10이야, 이거. 15, 10, 다음에 25죠. 다시, 여기는 10이 이렇게 오죠. 혹은 5가 일로 올라오지. 여기는 5야, 여러분. 여기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직진이니까 5가지로 여기까지 왔지. 그 다음 곱하기 1인 거야. 그래서 5라고. 여기는 그래서 1111인 거야.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니까 곱하기야 다. 곱해 법칙이라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니까 둘을 더해서 합의 법칙으로 삼으라는 거. 그럼 자, 5, 10, 15다. 오케이? 5, 6, 11이죠. 11, 7, 이거 7이다. 18이죠. 15, 11, 26이지. 25, 15 하면 40이죠. 40, 26, 66이다. 그지? 26, 18 하면은 44죠? 다음 110. 탑 110이었잖아. 이것도 돼요. 그래서 약간 이거에 꽂혀가지고 이것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괜찮아요.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서술형이면요? 서술형이 이딴 걸 낼까? 수능에 나오면요. 수능에도 뭐 어차피 서술형 풀이까지 안 보니까. 근데 수능에도 도로막 문제는 안 나와요. 이따 쓰레기 문제보다 낼 게 더 많죠. 좋은 문제 훨씬 많은데 이런 유치한 걸 내기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밑에 46번 같은 게 조금 그런 거야.
어? 소수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일단 무조건 우회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위로 이렇게 오라는 거야. 그래서 경유지 설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무조건 죽으나 사나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유지 설정을 할 때 진행 방향의 대각선 아까 그거는 쟤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예쁜 모양.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느낌일 때는 그렇게 하는 건데 얘는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들려야 될 포인트를 설정하는 거야. 여기 무조건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살아남은 것들을 체크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설정을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가서 여기 가잖아.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여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하면 여기로 갈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되는 그 다섯 칸의 그 기회를 여기로 쓸 때랑 여기로 쓸 때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러면 그럴 바엔 어차피 여길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되는데 여기로 잡을 거면 얘가 반듯하게 못 가잖아. 그래서 좀 거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잡아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경유지는 말했듯이 자기 마음이라 했잖아. 꼭 여기를 잡으면 근데 이제 여기로 올 때 이렇게 우회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어중간한 포인트 말고 끝나는 곳을 잡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러면 더 케이스를 써야 될 게 많아. 근데 여기로 설정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로 설정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올 때를 빼주면 돼. 여기를 사용할 때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로 해서 그냥 여기를 빼줘 볼게. 이렇게 오는 거를. 경유지를 좀 많이 안 잡아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지 않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새길로 빠질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갈 건데 여기를 지나올 때를 또 빼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P, Q, R, S. 그럼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죠. 그래서 A에서 P 갔다가 Q 갔다가 R 갔다가 S 갔다가 B로 꼬리냐. 그죠? A에서 P 가는 법은 한 가지야. P에서 Q 가는 법은 라이트 업 해서 6 팩 나누기 3팩 3팩이지. 근데 문제가 있죠. 빼줘야 돼. 뭘 빼줘야 되냐면 여기 보라색깔 호수를 건드릴 때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빼줘야 되는 거지. 여기를 거쳐서 올 때. 여기 말고 다른 데 거쳐서 오는 건 다 괜찮아. 어제 여기 거치는 거냐? 여기 거치는 건 어차피 여기에서 세워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빼면 되는 거야. 여기는 몇 가지냐면 네 가지죠. 왜요? 라이트 업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주황 색깔 지나는 거를 빼야 돼. 그 다음에 Q에서 R 가는 건 한 가지잖아. R에서 S 가는 거는 이번에도 여기 지날 때 빼줘야 돼.
그럼 R에서 S 가는 건 라이트 다운 다운이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에서 빼줄 거야. 여기 지나가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그죠? 그 다음에 S에서 B로 가는 거는 한 가지네. 그래서 654 나누기 3일 사라지고 얘 20에서 4 빼서 1 곱하기 16 곱하기 1 곱하기 24 나누기 4니까 6 빼기 1 해서 5 곱하기 1. 그래서 답이 80이거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이제 1111이 좀 맞돌이에요. 1111로 푸는 게 좀 오히려 더 낫지. 해면 되잖아. 졸리. 정신 못 차린다. 자,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기서 1로 갈 때는 다 1이다. 그죠? 2, 3, 3, 4, 6, 10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여기 6이다 그죠, 여러분? 16 더하면 얘 16이지. 그래서 얘 16이야. 개꿀이죠. 괜찮아요. 여기 16이잖아. 여기 16이지? 여기도 16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걸 그대로 이어받는 건 그냥 숫자 그대로 가는 거야. 16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계속 16, 16인 거야.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16이야. 다른 거 합류하는 게 없잖아. 근데 여기는 16, 16이 합류하잖아. 그러니까 32라고. 오케이? 32, 16 하면 48이죠. 32 밑으로 내려면 얘는 그냥 32지. 30, 48, 80이죠. 끝. 스트레이트로 쭉 80. 이러다 다 111 하겠는데? 혹시 근데 서술형에서 경유지 설정하세요. 낼 수도 있으니까 또 경유지 설정을 또 너무 배척하지 마시고요. 답지풀이는 다 경유지 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37쪽 가서 (9번) 같은 거 보더라도 이게 좀 이상하잖아. 에헤이. 여기서 여기가 잘려 있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저기를 살려놓고 풀어요. 옆에도 써 있죠. 길이 없는 부분을 점선으로 연결한 후 최단 거리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지나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뺀다. 그러니까 여기를 연장해서 여기 지날 때를 뺀다. 그것도 괜찮고. 무적의 111도 되고요. 이게 자 3에서 여기 그대로 3이다. 알겠죠? 여기 3에서 여기 그대로 3이다. 이걸 조심해야 돼. 3, 3, 6, 6, 3, 9, 6, 3, 9, 18. 그 다음에 38쪽에 17번. 집합에서 집합으로의 함수 중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로 대응하는 함수 중에서 모든 함수 값의 곱이 1이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모두 다 1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마이너스 1과 1로 적당히 나눠가서 곱해서 1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케이스 물리에서 풀면 돼요. 케이스 1 올 1 그건 한 가지고, 케이스 2 함수값이 1인 거랑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 거에 개수를 정해주면 되거든. 함수값이 1로 가는, 마이너스 1로 가는 게 무조건 짝수개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굳이 쓴다면은 케이스 1도 사실 여기에 포함시킨다면은 5개 빵개인 거지. 그 다음에 3개 2개거나 1개 4개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의 경우 상황 분석을 해서 어떻게 단순화해서 네가 풀 건지가 되게 중요해. 이걸 풀거나 이걸 풀거나 이걸 풀면 내가 원하는 상황을 다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5팩토리얼 나누기 5팩토리얼인 거거든. 그래서 1인 거고. 얘는 그러니까 1로 가는 거 3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2개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3팩, 2팩.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푼다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5C3을 풀어도 돼. 근데 여러분, 이게 5C3이다? 그죠?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5 빼기 3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여러분 조합이랑 똑같은 상황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조합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 거야. 둘 다 맞아요. 그래서 둘 다 10이라서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 얘도 OC1인 거지. OC1이 OC4와 같듯이 마이너스 1 같은 것으로 4개가 가고 1로 1개가 가고 5팩, 1팩, 4팩 같은 말이라고. 다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19번은 그 마플 시너지에도 있는데 풀었죠? 예? 죽어.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할 요소가 사실 팔면체인데 8가지 색이 있잖아. 그래서 뚜껑 2개에다가 바를 색깔을 먼저 정해서 바르는 거죠. 컨셉이. 그래서 8개 중에 2색을 골라. 그래서 여기서 빨로 골랐어. 근데 빨로를 뚜껑 2개에다 칠하는 법은 빨로 노빨이 아니라 한 가지야. 이걸 조심해야 돼. 왜냐면 뒤집으면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 입체 도형이. 그래서 이게 뚜껑 2개에 색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라는 거지. 그런 다음에 6개의 색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3색을 골라서 위층에다가 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빨강을 칠했고 아래다가 노랑을 칠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3개 밑에 또 옆에 3개 있으니까 여기 3개를 쭈루룩 칠하는 거랑 밑에 3개 쭈루룩 칠하는 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6개 중에 3색을 골라서 빨간 쪽에 가까운 세면을 칠해야겠다 라고 하면 그 옆면 3개는 원순열이에요. 그러니까 3-1팩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하다고. 여기에 주,
초파가 칠해졌다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세 개의 밑면은 주황의 밑면, 초록의 밑면, 파랑의 밑면이니까 3팩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원순열이 아니게 된다고.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보실 때. 그리고 21번 같이 뭐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저런 문제들은 그냥 다 케이스 따져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아까처럼. 함수값 3개 합이 11인 거. 1, 5, 5. 뭐 이렇게 다 해서 푸는 거지. 근데 약간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될 게 21번 같은 것도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11이다. 이거를 풀 때도 함수값 3개의 합이 11인 걸 푸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맥시멈이 5잖아요. 1, 2, 3, 4, 5 중에 뽑기를 하니까. 그래서 얘를 5로 박아. 그럼 6이 남았잖아. 그 6을 얘네 둘에서 채우는 거지. 그게 1, 5일 수도 있고 2, 4일 수도 있고 3, 3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5일하고 4일은요.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5일하고 4일은 어차피 여기서 세어지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빈칸으로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의 구성을 짜고 그거를 여기다가 배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5, 5로 배열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야. 1, 5, 5면은 5로 둘이 가고 1, 1로 하나가 가는 거잖아. 3팩 나누기 2팩인 거지. 근데 2, 4, 5로 가는 법은 3팩인 거죠. 그냥 2로 가는 거, 4로 가는 거, 5로 가는 거 다 다르니까. 3, 3, 5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3팩 나누기 2팩인 거지. 3, 3이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4일 때 하나 푸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얘가 4면 여기서 다 더한 게 7이어야 되거든. 그럼 2, 5를 하죠. 근데 바보지. 왜요? 2, 5, 4는 아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잡았다고 해서 그 기준이 앞에 거랑 안 겹치는지도 확인해야 돼. 없어요. 이게 다예요. 3일 때는 뒤진다 진짜. 3일 때는 이거겠지. 그러니까 7이 되는 게 2, 5, 3, 4. 죽어요. 이거 해야 되네요. 3, 4, 4 해야 되네요. 3, 4, 4. 3, 4, 4는 위에서 안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는 4, 3, 4인데 그건 얘랑 똑같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고. 3, 4, 4도 해야 되네. 얘는 하면 안 되고. 2, 5, 4는 하면 안 되고. 3이면은 8이 만들어지는 게 3, 5. 근데 그거는 얘잖아. 3, 3, 5. 그러니까 넘어가고 4, 4, 3은 4, 4, 3도 해야 되네. 근데 4, 4, 3이 얘네. 3, 4, 4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하면 안 되네, 얘도.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3, 4, 4랑 3, 3, 5랑 2, 4, 5랑 1, 5, 5. 근데 그거를 여기다 그냥 다 써보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기준을 안 잡고 하면 빠뜨리고 할 수도 있어. 세 써야 되는데 안 세는 게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럼 아깝게 틀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다 꼼꼼히 살려면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해요. 한 새끼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를 채우는 식으로 가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빠뜨리지 않고 다 세니까. (22번이나) (23번) 같은 것도 좀 잘 해보세요. 뭐 길다고 막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할만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중복조합
설명 좀 할게요. 중복조합은 순열하고 다르게 이제 조합은 그저 선택하는 거예요. 나열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그저 선택만 하고 싶으면 R개를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이걸 NHR이라고 한다. H는 거기 밑에 써있듯이 호모지니어스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호모만 보면 돼요. 호모가 이제 똑같은 이란 뜻이거든. 게이. 게이를 우리가 호모라고 하죠. 그래서 NHR이라고 이제 중복조합은 정의가 됐고, 얘는 특이하게 얘 자체만의 계산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n 플러스 r 빼기 1 CR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 조합으로 계산합니다. 조합으로. 근데 왜 n하고 r을 더한 다음에 1을 빼나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할 수 있는데 얘는 정확히 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좀 알고 가야 돼요.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 요 방식은 뭘 말하는 거냐면 칸막이라고 해. 칸막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 예시로 좀 먼저 봅시다. 서로 다른 5개가 있어. 그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걸 OH3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저 공식대로 진행을 하면은 5 플러스 3 빼기 1 C3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7C3이 되죠. 근데 왜 OH3을 하려는데 7C3이 되냐? 이 얘기를 좀 해보자고.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잖아. 그럼 서로 다른 5개가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어쨌든 이제 3개를 선택하고 싶은 거니까 그 3개를 선택할 때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시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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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이렇게 꺼내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A, B, C, D 5명이 있는데 미쳤나 봐. 숫자를 좀 바꿀게. 좀 더 설명하기 쉬운 숫자로 할게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5개 꺼내는 걸로 할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은 3H5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3 플러스 5 빼기 1 C5 이렇게 되는 거고 7C5죠 그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서로 다른 3개가 있다 했으니까 A, B, C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여기서 5개를 꺼내는 방법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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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이런 게 있겠죠. 이러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한 거야. 맞죠? 이거를 이미지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은 칸막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A를 뽑는 거야. 3개 뽑았죠. 그게 AAA인 거야. 근데 칸막이를 만났지. 그럼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A는 끝, B로 가는 거야. 그럼 동그라미 하나 생겼죠. 그럼 걔는 B인 거야. 이거. 그다음 또 칸막이가 있지. 그럼 전환을 하는 거야. B에서 C로. 동그라미 하나 있죠. 그럼 C를 뽑은 거예요. 이게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라는 거지. 그럼 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 또. 칸막이, 칸막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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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이럴 수도 있어. 이건 뭐냐면 CCCCC예요. 왜요? 첫 방부터 칸막이지. 그럼 A는 없고 B로 바뀌는 거야. 근데 바로 또 칸막이지. 그럼 B는 없고 C로 바뀌는 거예요. CCCC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하나 더. 칸막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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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막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되면은 첫 방부터 칸막이야. 그럼 A 없어. B, B, B. 칸막이네? C로 바뀌어. C, C. 이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았죠. 아, 결국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서로 다른 게 3개이기 때문에 이 3개를 구분하는 칸막이는 당연히 2개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난 지금 5개를 뽑고 싶으니까 칸막이 2개랑 뽑고 싶은 거 5개 총 합쳐서 7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뽑고 싶은 건 5개인데 거기다가 얘네를 구분 짓는 칸막이가 2개를 고려해서 총 7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거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즉 내가 서로 다른 개체가 3개가 있으면 걔네들을 구분하는 칸막이는 2개가 필요해. 하나 작게. 그래서 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 너네가 더 와닿는 건 이걸 거야. 내가 5개를 뽑고 싶거든. 근데 칸막이는 내가 갖고 있는 3개를 구분 짓는 건 2개거든. 3 빼기 1. 그래서 칸막이 2개와 뽑고 싶은 거 5개. 총 7개 중에서 내가 뽑고 싶은 5개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조합이 조합으로도 풀 수 있더라 이 얘기인데, 다시 이번에는 뭐 5개 중에서 8개를 뽑으래. 그럼 어쨌든 내가 8개를 뽑을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는 8개야. 근데 이 서로 다른 5개를 구분 짓는 칸막이는 4개겠죠. 그럼 토탈 12개죠. 12개 중에 동그라미 위치에 8개를 정하는 거거든. 12C8이라는 거야. 저 상황이. 진짜 그런지 보자. OH8이죠. 2개 더해서 하나 빼. 12C 뒤에 거 8. 맞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의도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칸막이라는 걸 낀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n 플러스 r 빼기 1 CR을 하자라는 거였었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했냐면 이게 예당고인가? 어디서 서술형으로 중복조합이 왜 칸막이 모델을 써야 되는지를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초에 중복조합이 이렇게 칸막이를 넣어서 생각하는 관점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냥 n 플러스 r 빼기 1 CR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도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랑 칸막이들로 해놨죠? 경계. 자, 그래서 41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보충학습 부분에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에 비교해가지고 저렇게 해놨는데 뭐 저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한다 하면 이미 순열이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조합이니까 중복을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고서 이제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 수 있다는 거고. 42쪽 가보시면 49번에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의 문자를 택하래. 그게 4H5라고. 그죠?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5개 선택해라. 그러면 2개 더해, 하나 빼. 8, C 뒤에 거 5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8C5가 8C3이랑 같죠? 그래서 876 나누기 321 하면 되겠지? 56. 자, 필수 14번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 6명이 후보 2명에게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단장선거 같은 비밀 선거를 하는 거예요. 무기명 투표라고 하죠.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무기명 투표가 대표적인 중복 조합인데 유권자 6명은요, 여러분 서로 다르지 않아요. 네 표 하나랑 이재용 표 하나랑 똑같은 한 표일 뿐이잖아, 그지? 그래서 유권자 6명은 사실 서로 다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후보 2명은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후보 2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명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중복 조합의 상황인 거지. 서로 다른 2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번 선택을 하는 거죠. 선거라는 게. 그죠? 이게 답이야. 그래서 더해서 8 하나 뺀 7, C 6, 7, C 1. 답이 7이 되는 건데 이 중복조합의 유형을 네가 공부할 때 앞으로 되게 많이 만나게 될 상황이 뭐냐면 이 무기명 투표를 바탕으로 한 부정방정식이거든.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자, 왜 부정방정식의 상황이면 중복조합인지. 자, 여러분 지금 유권자 6명이 후보 2명한테 투표하는 게 중복조합이라 했는데 그 후보 2명을 내가 A, B라고 할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끝내고 나서 너가 개표를 할 때 A가 받은 표와 B가 받은 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둘의 표의 합은 당연히 6이겠죠. 기권이 없으니까. 이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6인 A, B는 많아. 그렇죠? 1, 5도 있고 2, 4도 있고 3, 3도 있고 4, 2도 있고 5, 1도 있고.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래서 네가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의 상황이 이렇게 부정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면 100% 중복조합을 써야 되는 문제거든. 근데 다른 앞에 쪽에서 했던 순열보다 중복조합이 좀 더 어려워. 왜냐면 문제에 숨겨져 있어. 이게 지금 중복조합인지 아닌지를 네가 문제를 읽고 풀려고 봤더니 지금 이 상황이 부정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네? 그럼 중복조합 문제다 라고 파악을 해야 돼서 조금 더 어려워요. 그냥 진짜 문제에서 대놓고 서로 다른 몇 명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내면은 이거 중복조합 하고서 바로 파악할 수 있지. 근데 그러지 않고 좀 해석을 어렵게 문제를 좀 꼬아내면은 이게 중복조합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 순열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내거든. 그때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부정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네? 이러면 중복조합인 거고, 이렇게 딱 쓴 다음에 이거를 바로 중복조합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 등호 있죠? 등호가 곧 H라고 생각하면 되고 왼쪽에 뭐 있어? A, B 두 개 있죠? 2H 오른쪽에 있는 거 6이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너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을 만족하는. 근데 여기서 A, B, C에 대한 조건이 달려. A랑 B랑 C는 음이 아닌 정수. 이 말이 나와요. 음이 아닌 정수가 나오면 그게 부정방정식의 중복조합이에요. 왜냐면 투표 이것도 빵표 6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값들이 다 0일 수도 있어. 근데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로 해를 구해야 되는 부정방정식을 만나면 이건 100% 중복조합이에요. 그래서 이거 답이 3H7이야. 3H7.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A, B, C가 합쳐서 7번 선택됐어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7번이나 선택을 당했겠네. 그러니까 중복 조합인 거지. 근데 이게 여기다가 이제 장난질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기다가 자연수라고 줄 수도 있고 짝수라고 할 때도 있고 홀수라고 할 때도 있고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막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나름이야. 문제는 만들기 나름이거든. 그래서 이 문자 미지수 값에다가 조건을 실어줄 거야. 그럼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겠지. 그런 부정방정식의 해석, 이게 중복조합에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상황을 너가 부정방정식으로 표현해내면 이거 중복조합이네 하고서 좀 쉽게 풀 수 있어져. 그 단계까지 부정방정식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53번 같은 느낌인 거야. 밑에 동일한 7개의 편지가 있는데 서로 다른 우체통 3개에 나누어 넣으래. 딱 그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뭐 선택하네 막 이런 말이 없잖아. 근데 당연히 편지를 우체통을 선택해서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다가 의미 부여를 해서 서로 다른 몇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하네라고 입히면 중복조합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딱 A 우체통과 B 우체통과 C 우체통이 어쨌든 동일한 편지가 총 합쳐서 7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복조합인 거야. 그리고 빈 우체통이 있을 수도 있잖아. 빈 우체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0보다 크거나 같은 선택을 하라는 거거든. 그게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거고요. 그게 투표예요. 투표가 대표적으로 그렇잖아. 빵표일 수도 있잖아. 3H7이 답입니다. 숙제는 왜 뭐가 안 돼? 풀시너지 왜요? 열심히 해야지. 지난번에 몇 조까지 했지? 28? 16? 응? 나 42까지 낼 건데? 어? 어? 39? 아니 왜? 아니 아니 왜? 사- 아니 지난 시간에 너무 조금 냈네. 확률과 통계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문제 많이 푸시고. 그렇죠? 뭐. 주말에 열심히 하면 되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까.